구독. 장영하 변호사님이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신 장영하 최고위원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지금 뵈었으니까 먼저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팬은 그 애독자, 애청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이제 팬이 그 여러분들의 사랑해 주셔서 많이 발전했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그 TV 화면에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국민을 빨리 해소하고 이재명 실체를 제대로 밝혀서 정말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저는 그 우파라든지 또는 그 뭡니까 보수라든지 이런 말을 별로 달가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 세력이 더 이게 그 활기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예, 많이 관심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 주십시오. 한번 해주시죠. 예, 최고위원 출마하신 이유나 또 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우선 정치는 전쟁이죠. 예. 선거를 포함해서 진짜 이제 그 총 쏘고 포 쏘고 이런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 버금가는 전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에서는 승리가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그 당 집행부나 또는 일부 지지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 정당 활동을 하고 지지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울 정도로 예. 내부 갈등이 아주 심해요.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또는 당직자들이 뭉쳐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을 이기는 정치에서 사실 이제 민주당과 우리 당을 대표되는 양대 세력이 누가 더 국민들 지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정치가 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나 자유민주 세력이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보다 훨씬 더 윤리 도덕적으로나 또는 역량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서는데 네. 우리가 거기를 지금 현재 패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뭉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모든 세력을 다 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최대한 설득을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그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분열보다는 뭉치는 게 우선해야 된다. 가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친한계 한동훈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지금 우리가 패배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탄핵에 앞장섰잖아요. 네.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보다 더 앞장서서 이게 내란이다 그러고 탄핵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패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당직자나 우리 자유 시민 세력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뭉치자. 서로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드러내기는 하되 이것은 라이벌이지 에너미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쟁자지 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만 더 큰 스트레스.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이재명 그 대통령, 저는 대통령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볼 때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나라 국격이 지금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장서고 부뚜막에 소금 더 집어내야 짜듯이 말만 정치가 말로 시작되는 것이긴 하지만 말만 해서는 정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말만 하는 정치가 앞서고 있고 감정 싸움이 앞서고 있고 이런 것을 최대한 해소하는데 제가 앞장서고 또 제가 밑거름이 되고 또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예. 예. 출마 선언문을 좀 살펴볼게요. 예. 출마 선언문에 주요한 요지가 담겼을 것 같은데요. 예. 출마 선언에 보니까 자유의 횃불, 법치의 칼날, 승리의 확신이라는 이 캐치플레이어로 볼 수 있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건강이 유지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죠, 자유. 그런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자유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자유를 없어져 봐야, 자유를 잃어봐야 자유 중요성을 깨닫는데, 요즘 그러니까 자유가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금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이재명 정권을 괴물 독재 정권으로 평가합니다만은 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자유를 잃을 수 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말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자. 자유를 지키는 활동을 하자 해서 자유 횃불을 이제 깨닫게 심겠다 했고요. 법치의 칼날이라는 것은 이제 법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칼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변별을 해주고 분별을 해주고 판단해주고 결론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법원이나 사법 시스템이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재명의 그 재판 5개가 지금 다 그 추후 지정으로 해서 다 연기됐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을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깨닫게 해서 그야말로 판사들도 그 부담을 느껴서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게 밀려 재판하지 않게끔 또 그런 정치적인 판사들이 저는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판사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끔 또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주창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데다가 국회의석이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겨야 우리가 승리해야 다음 내년 지방선거도 승리하고 다음 총선도 승리하고 다음 대선도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법치의 칼날을 똑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내 세력과 이렇게 갈등하고 무슨 인적 쇄신 갈등으로 해가지고 분열이 되고 가서 지금 의원들이 임기가 지금 현재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예. 그 의원들에게 당신 나가라. 그 정리하면 그 사람 제대로 협조하겠습니까? 또 김문수 지금 장관 후보님이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김문수 장관을 많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김문수 장관께서 아니 지금 개헌 저지석이 지금 7석 8석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그렇게 인적 쇄신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김상우 의원인가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개헌이 돼서 이재명 마음대로 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헌법에서 지금 자유란 말을 빼고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빼려고 그랬었죠. 빼고 그다음에 지금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데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봤어요. 연임이란 말을 중임은 한 번 하고 바로 연이어서 하는 것을 중임이라 하고 연임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 하는 것도 연임이다. 그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왜곡하는 걸 봤는데 연임이라는 것은 무제한하는 것이 연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헌법을 연임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괴물 총통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승리 확신을 갖고 이걸 막아내야 된다. 똘똘 뭉치고 해야 된다. 극단적으로 도저히 안 되게 되는 세력 외에는 우리가 최대한 포용하고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출마선언에서 드린 겁니다. 예. 방금 이제 이재명 정권을 괴물 총통 독재 또는 괴물 독재 정권을 시칭하셨는데 우리 장영하 최고위원 후보를 보시면 과거에 이재명 저격수 이렇게로 불렸고 또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재명의 여러 가지 악행들을 고발하신 분인데 지금까지 2달은 안 됐습니다만 이재명이 집권한 이후에 이 기간 동안에 좀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옛날에 조국 전 장관
조국 씨에 대해서 조적조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재명의 말로 이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오도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말을 자신의 내심에 의해서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재명의 언행의 대부분은 말은 거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 달콤한 그 사탕 발린 말에 그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제법 계신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어떤 언론인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거는 당신이 잘 못 봐서 그런다. 뭐 제가 이렇게 그 비유를 했어요.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이제 그 뭐 많이 회자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손바닥으로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 벅 같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고 그렇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저 옳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이재명의 본색이 드러나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지금 최근에 엊그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광고 시장 매체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된다. 아, 그거 전형적으로 자기와 적대적이거나 자기의 호감이 있지 않은 광고 매체들 다 정리하고 에너지 공급, 돈 공급 다 광고 집행 다 끊고 자기를 도와주는 매체들만 심지어 유튜브들에 이런 데 이제 광고비를 집행하겠다. 사실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부터 지금까지 와온 과정에서 그런 것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남시장 시절에도 홍보비를 엄청 늘렸고 홍보비 집행을 자신을 호감 있게 그 보도인 사람의 기자에게 언론에게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성남시만이 아니라 성남시 산하 기관들 그 광고비 홍보비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자기 쪽에서 승낙을 받고 줘라. 또 너 자기가 광고 집행해라. 한 대만 집행해라. 이런 얘기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고 시장을 시대에 맞게 변천에 맞게 재평가해라. 재구성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99.9%가 아니라 100%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국민 여러분들, 유권 여러분들이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좀 다른 평가를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내란 특검 관련된 한번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관련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해병 특검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무산됐다는 속보가 나오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그렇고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사례도 여러 번 지금 발생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격 금지 조치를 취하는 인권 탄압, 정치 탄압 논란이 벌어졌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공개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 특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번 특검은 그야말로 말이 특검이지 그 특검 그 검사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부분 지정한 사람이 대부분 다 지금 특별 검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그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이재명의 대리인이다. 민주당의 대리인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재명이 직접 그 특별검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건 저는 이제 법조인 이기기도 하고 제가 이제 판사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너무너무 부당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언론들이 또 우리 언론들이 뭐 문제점이 많습니다만은 뭐 차차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어차피 가사 구인대 간다고 하더라도 네. 진술 거부권이 있잖아요. 네. 그건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은 자기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보여주기식 쇼다. 그야말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권은 쇼통령,
쇼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최대한 나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갈수록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혐오를 갖게 하고 또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이제 자유민주 세력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요? 좀 이제 나쁘게 형성해가지고 새가 모이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뭉치는데 방해를 해가지고 뭉치고 싶은 마음을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말살하려는 세력을 이제 줄인 다음에 그 뭐 가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해가지고 부장이 적게 한다든지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가장 주특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경쟁자나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야말로 제대로 힘을 못 쓰게 하는 게 아주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큰 전략의 일환으로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유 민주 세력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문제도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 관해서 요즘 사실 냉정하게 비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과거에 이 자유민주정당 또는 보수정당을 표방한 정당들이 크고 작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난관을 겪기도 했지만 2018년도 겪었고 그 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난파선이 된 상황은 거의 초유 상황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지금 출마 선언문에서 우리 정영화 최고위원 후보께서는 이 당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내부 분열 문제, 내부 총질 문제, 해당 행위 문제 이걸 좀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어떤 문제인식입니까? 그러니까요.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네. 정치라는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적인 요소를 최대한 좀 없애도록 해가지고 또 설득해가지고 또 지지 세력들 하여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패배한다.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가 월등히 민주당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하등한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지금도 우리가 월등한 여러 가지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은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최대한 좀 배제하고 또 제가 그 뭉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고 또 그야말로 열심히 싸워서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또 우리는 뭉치고 해가지고 승리하는 정당, 승리하는 자유민주 세력의 앞장서고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최고는 꼭 당선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만은 당선시켜 주시면 우리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또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의 문제점, 악성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이제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셨으니까 예. 우리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당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최고위원 후보자를 선택하길 기대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내부 총질하고 내부 폭탄 투하하고 이런는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철저히 실천력이 있는가. 둘째, 제대로 이재명 정권의 허점이나 문제점을 파고 그야말로 민주당을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가. 공격이라는 것이 진실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가짜로 공개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실에 기반한 진실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정의가 실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 지금이라도 거짓말로
절대 불리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제대로 공격하고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뭉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과연 뭉치려고 노력하는가? 또 그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그 최고위원을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을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제 입으로 그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저 장영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가장 그야말로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쭉 주요 이제 출마 선언문에 담긴 일부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주요 정치 현안, 사회 현안을 좀 다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야기 중에 좀 전하고 싶은 또는 전하지 못한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예. 네. 제가 이제 그 단순한 변호사나 또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어떤 그 발언을 하면 그것이 소수 주변에 몇 사람에게만 전파가 되지 언론이나 이런 정치권에서 관심을 거의 갖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민주당의 문제점, 이재명 문제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싶어도 제가 혼자말로 독백으로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이기는 국민의힘, 이기는 자유민주 세력의 중심이 서고 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재명이라는 인물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총통 독재, 괴물 총통 독재가 되는 데 있어서 방어막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많이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저 장영하를 꼭 선택해 주셔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또 바라는 바 실현될 수 있는데 앞장서도록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펜앤마이크도 많이 발전하시고 또 우리 자유 민주 세력들이 더 그야말로 부흥성장하는 그런데 저도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앞장서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장영하 변호사 모시고 직격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장영하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